아이스케이크 혹시 팔아보신 분 없으시죠? 혹시 그때 팔아보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진실된 아이스케이크 곁들여 보실래요? 나는 아이스케이크는 팔아도 아이스케이크 외치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아이스케이크를 내가 딱 7개월 팔았는데 아이스케이크부터 아이스캔디까지 팔았어. 아이스케이크는 꼬재기 갖고 그냥 깨끼고 캔디는 바다볼. 바다볼. 이게 그 아주 쫄깃쫄깃하게 이게 하얗게 나온 거 이게 아이스 캔디라고 나왔던 거죠. 근데 그거까지 팔아봤는데 나는 이 아이스케이크를 받아가지고 한 번도 재고를 안 남기고 다 파는 사람입니다. 7개월 동안 한 개를 나는 반품을 안 해봤어요. 그 당시는 아이스케이크를 통으로 이게 울러매고 다녔습니다. 그래, 많이 팔라고, 이거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탁 찍으면 2개. 이러네. 이래가며 팔았는데 나는 이거 뺑뺑이 한 개도 안 해봤고, 그냥 팔았어요. 참, 뭔가 그때부터 지혜롭게 팔았기 때문에 감을 안 질러봤다. 그런데 이거 감 지르며 다니는 사람 목소리를 많이 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캔디. 내가 흉내 내가 가면 잘 냅니다. 나는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흡수해버린 겁니다. 내가 하면 저렇게 할 텐데 이게 나오는데 나는 할 필요가 없은 거죠. 껌을 팔아도 이걸 들고 가가지고 다방에 딱 가죠. 다방에 일하는 그 누나들이 아이고 왔냐 하고는 껌을 통을 지가 가져가고 손님한테 다 팔아갖고 돈만 딱 놔주고 가니까 나는요 불잼에서 음악 듣고 있는 겁니다. 껌 사세요 하면 안 해보고 껌파리를 낸 사람이야. 이게 신문 팔 때는 신문 사세요 해봤어요. 그때 영주산 공원에 다니면서 내가 신문을 팔았거든. 공원에서. 그렇게 이 공원에서 신문 팔 때는 신문 사세요 하고 가져가 봤어요. 그건 또 몇 번 해봤어요. 그냥 들고 다니면 사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뭔가 사람이 행동하는 게 조금 다르면 상대가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준다. 근데 내가 이렇게 그 아이스케이크를 팔 때 어디로 갔느냐? 요거 비밀 다 알려주머니가. 내가 아이스케이크를 팔면요. 저쪽에 그 사창가에 그 어릴 때 이 아이가 사창가에 가서 이게 아주 내가 옷을 깨끗하게 입고 사창가에 갑니다. 귀엽다고 전부 다 좋아해요. 이렇게 통을 딱 놔놓으면 저거 다 팔아갖고 돈 다 이어줘. 근데 사창가에 한 군데만 노상 안 가는 거죠. 부산에 사창가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하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게 길가에 이렇게 갖고 여러 있는 술집 같은 것도 있고 막 요런 데 가면은 아주 그때는 옷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다니면 깨재재하게 입고 다니는데 나는 멋있게 입고 다녔거든요. 그럼 딱 통을 갖다 놓으면 탁 이렇게 나오면 저거가 나올 때쯤 돼가 가거든. 아침부터 씨가 빠지게 아이스케이크 팔러 안 가요. 이제 그 누나들이 나올 때쯤 되면은 골로 싹 갑니다. 그럼 하나가 딱 부르면 인사를 잘하면 저거가 다 팔아줘. 7개월 팔았는데 아이스케이크 소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밤에 찹쌀떡 팔러 다니거든요. 김밥 팔러 다니고. 내 노하우 다 알려주네. 이게 부산에는 배가 많잖아요. 근데 배 같은 데 싹 쳐다보면 밤에 불 켜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 살 들어가요. 들어가면 핫도 치고 있어요. 그 옆에 가고 이렇게 청소를 싹 해주고 요 통을 딱 따놓습니다. 이렇게 저 뚜껑을
딱 요래놓고 요 잘 보이게 해놔놓고 손이 잘 가게 해놔놓고 옆에 싹 치워줘요. 그럼 쪼매난 게 갖고 싹싹 치워주는 게 좋다 그러거든요. 하도 치다가 이게 죽는 사람이 있죠. 심심해 할 게 없으니까 일 자꾸 주워 먹는 거예요. 나는 찹쌀떡 해본 적이 없어. 밤에 다니면 그 소리는 많이 들어서도 나는 그 소리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김밥도 이래 팔러 다니면 김밥을 한번 내치본 적이 없고 다 팔아먹은 게 그런 자리에 묵을 수 있는 자리에 찾아갔다 이 말이죠. 가가지고 이제 김밥 사라고 소리도 안 해요. 옆에 내가 채워줄 게 있는가 사사사사 채워주는 거죠. 그러고 있으면 지금가 주워 먹고 있어요. 근데 채워주고 옆에 싹 가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면 일행이 돼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도 치는 사람하고 내하고 남남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옆에 앉아서 구경해도 그냥 좋다 그런단 말이에요. 저거 그걸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래 놓고 이제 누가 딴 사람 니 좀 나가라 임마 이렇게 해서 하면 자꾸 묻고 돈 넣고 자꾸 나가가지고 나중에 보면 저거는 치고 있고 돈은 일로 들어가 있는 그래 이게 다 나갔으니까 돈 다 들어와서 이게 뚜껑 딱 닫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오면 돼. 봉래동에서 청학동으로 이제 요로 무덤 공동묘지 넘어갔고 이래 글로 걸어 다니거든. 동삼동에 가서 많이 팔았습니다. 동삼동 어디에 태종대 가는 데 있죠. 그 바닷가에 보면 촌에 그쪽이 고른데 이렇게 배 있는 데서 하토를 많이 치거든. 그러다 귀신도 만나고, 도깨비도 만나고, 싸움도 하고 막 그랬지 이제. 예, 항상 내가 무엇을 해도 뭔가 이게 팔아먹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을 찾으러 다니면 된다. 이게 필요한 곳. 언제 어느 시간에 이게 필요한 곳에 간다. 그러면 내가 안 팔아도 저거가 그걸 전부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팔아먹으러 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는 거야. 배고프니까 갖다 줄 지금 없는 거지. 그래갖고 찹쌀떡 한 개 남겨본 적도 없고 김밥을 한 개 남겨본 적도 없고 애쳐갖고 팔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내가 찹쌀떡을 딱 11개 주고 11개 근데 10원씩 했을 때 요걸 11개 주고 뚜껑을 닫으려는데 한 개를 먹으라고 주길래 이걸 안 먹고 딱 이어갖고 왔는데 그러면 이게 찹쌀떡이 300개를 가져갔는데 그러면 10개를 팔고 이게 다 남아가 있어야 되거든. 290개가 한 개를 더 줬는데 한 개를 받아였으니까 이러고 한 개도 못 파는 날이 있어요. 그래갖고 돌아왔는데 이 돈을 이게 100원을 받았는데 이 돈을 꺼내볼 게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찹쌀떡 이 통을 딱 디비니까 여기 만개 이파리가 한 개 들어가 있고 돈을 꺼내니까 만개 이파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귀신한테 찹쌀떡 팔아먹은 게라. 요래 갖고 우리 부산서 그때 문현동에 부산약국 뒤에 시문에 귀신 뭐 이야기 나온 거 시문에 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선배가 택시 몰던 운동 선배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가서 이게 택시를 태워 온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한테 내가 찹쌀떡을 팔아먹거든. 비가 부슬부슬 온 거, 동삼동에서 택시 타고 태워주고, 밤에 늦어가지고, 이게 문현동에 부산약국 뒤에, 거기다가 파란 대문집에 그거다 태워줬는데, 이게 안 나오거든요. 저 들어가서 나와가 돈 주겠다 했는데. 그래, 이쁘더랍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래 태워주고, 밤에 안 나와서 그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고 고맙다고 우리 딸이라고 그날 제삿날이래요. 그걸 태워준 거예요.
그래갖고 한 상을 이래 체리 준 거지. 밤 늦으니까. 그걸 먹고는 또 돈을 갖다가 그때 이제 10,000원을, 예, 다발로. 그때 100원짜리거든요, 이게. 지폐가. 100원짜리밖에 없었는데. 그걸 10,000원을 주니까 그걸 받아가 좋다고 세복에 도장으로 찾아온 겁니다. 땡이 잡았죠. 그러니까 내한테 이제 그 도장에 항상 이렇게 그 후배라고 항상 아끼고 했는데, 이 자기는 뭔가 이렇게 돈 벌러 다니면 뭔가 못 냈으니까 한탕 낼기라고 세복에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세복 국밥 먹으러 가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가만 들으니까 그 자리, 그 여자한테 나는 찹쌀떡을 3일 전에 팔았는데, 그게 이상하다 했는데, 이 양반이 또 그렇게 와가지고 내한테 와서 그걸 또 국밥을 산단 말이죠. 그러고 거기서 한 상 얻어먹고 왔대요, 밤에. 이 양반이 이틀 있다가 죽었거든. 이 원인 없이 죽었대, 자다가. 나도 찹쌀떡 무시면 그때 딱 죽을 뻔했는데. 통 안에 였지요. 지는 제사밥 먹고 죽었어. 그게 신문에 나고 난리가 났죠, 부산에. 그런 일도 있었고, 웬만 일을 다 겪었죠, 이제. 예? 그러니까, 귀신한테 찹쌀떡 팔아먹은 놈이네. 결국은 내가 공부를 다 하고 나서 그쪽을 갔습니다. 예? 산에서 내가 공부를 다 하고 17년 동안 수행을 다 마치고, 내가 태종대에 자살바위 그쪽으로 해서 태종대의 기운 다 다스리고 영혼들 다 다스려주고 동삼동으로 들어와서 그 영혼도 결국 다스려줘서 고마운 노라고. 그러고 다스려주고 전부 길 열어가지고 보내준 적이 있어요. 글로 해갖고 나오면서 내가 천마산 밑에서 자랐으니까 천마산에 들어가서 전부 다 영혼들 다 불러서 그래 좀 전부 다 다스려주고, 또 이게 장림동에 들어가서 그때 장림동에 들어가갖고 옛날이고 장림동에 이게 격리시키는 애들이 그쪽에 있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걸 내가 4살 때 봤거든. 내가 잡히 들어가가지고 그래 그런 걸 봐놓게 그 장림동에 영혼들 전부 다 불러서 제도해줘. 그런 일을 하면서 산에서 내려와갖고 내가 어릴 때 이런 모든 공부함의 이 환경에 내한테 도움됐던 것들, 이걸 전부 다 그런 데부터 다스리러 다녔던 거예요. 그게 이제 만행길이 됐던 거죠. 내 힘이 없어서 그 영혼들, 귀신들한테도 도움받으며 공부가 됐던 적이 있었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게 전부 다 내한테 뇌를 갖추기 위한 모든 공부를 시킨 것이니까 그 도움을 받아서 나는 수행을 마치고 깨치고 나왔기 때문에 그 영혼들부터 다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만행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전국 팔도를 다니며 만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2000년을 와갖고 많은 사람한테 이 각인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거는 신이 된 거예요.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서 2000년이 됐든 죽어서 2000년이 됐든 인류가 2000년 동안 그게를 내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거기에 의지를 했다면 그건 신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시대에 누가 와야 되는데 없네? 없어. 이렇게 스님도 있었고 목사도 있고 뭐 전부 다 있는데 없는데 내가 지금 나온 거예요. 어디 사라졌다가 들어왔어. 이제 나왔어. 산에 불려 들어갔든 어쨌든 나도 사라졌다가 청년 시절 그래갖고 이제 보내고 나왔어. 나왔는데 내가 누구냐면 고아로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없네. 부모님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 내 아버지가 있으면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가 됐든 어떻게 했든 하느님의 아들이 되려면 부모가 없어져야 돼요. 이 원리를 좀 알아야 돼. 부모가 없어져야 하느님이 나를 키우거든요.
그럼 나는 하느님이 자손이 맞아요. 내 부모님이 계시면 하느님이 나를 못 키워. 왜? 부모가 자꾸 내 아들이라고 뺏어가니까. 우리 아들이라고 자꾸 뺏어가니까 하느님이 나를 키울 수가 없지. 이게 엄마나 아버지 방법으로 나를 키우니까 하느님이 나를 못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한테 뺏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없이 돼야만 하느님이 나를 키워줘요. 그래서 나는 6살 때 모든 신장이 다 들어왔거든. 선생님에 대해서 나중에 보면 이제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6살 때 7살 되기 바로 전에 내가 어릴 때 자라던 데 그 부산 그 감천의 천마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화력발전소가 우리나라 제일 먼저 들어선 데인데 그 정문 앞에서 확 펼쳐져가 있는 산이 그게 천마산이에요. 여기에 화력발전소 앞에 걸어오는데 천마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쪼매난 놈 앞에 천마산의 끝에서 끝까지 말을 타고 쫙 군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군사가 올라오는데 모두가 깃발을 다 들었어요. 이 말을 타고 탁 장군들이 올라오는데 가운데쯤 가면 갈수록 흑마 이게 붉은 말 백마 이래가지고 오는데 복판에 딱 가면 갈수록 또 임금 모자신 이는 분 이제 장수들이 이 색깔이 달라요. 복판에 가면서 깃발도 다르고 쫙 올라서면서 뭐가 놀래갖고 이제 놀래고 있는 거지. 이게 막 달려 내려오는데 산을 밑으로 기 내려오는데 말을 타고 하나하나가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래갖고 싹 들어오면 내가 거기서 쓰러져갖고 죽은 거예요. 이 몸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이래 하나씩 툭툭툭툭 들어오는 으끄 하면서 들어온 게 그게 7살 되기 바로 전이에요. 그게 다 들어와서 쓰러져 죽었는데 누가 물먹임에 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한테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전쟁 일어난 거가 있는 거죠. 내한테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옛날 무역 전쟁이죠. 그게 그때는 난 무역권을 못 봤으니까 모르지만 성장하면서 나는 내 한때 20대까지도 여기에서 내 어릴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군들이 막 산을 내려와요. 무례 같은 감을 찌르며 내려왔으니까 전쟁터였었거든. 그게 그걸 가지고 자란 거죠. 자라면서 항상 나는 이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도 무언가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껌팔로 가도 잘 되고 그게 그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게 신문팔로 가도 잘 팔려. 배달을 가도 안 무섭고 신문 배달을 3시 반에 나와가지고 공항에서 도망 나와서 신문 보급소를 가는데 산을 넘어야 돼. 계정을 넘어가. 그래 가는데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이제 공항에 늦게 들어가 9시에 들어가면은 두들이 맞거든. 이제 어디 개인으로 어디 나갔다 왔다고. 맞아도 나는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년 시절을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하면 계속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사격장 가갖고 납을 주서도 안 무섭고 뭐가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새벽에 그래 나가도 안 피곤하고 밤에 들어와도 안 피곤하고 요렇게 하면서 소년 시절을 자랐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금 크니까 신문팔로 다니고 끈팔로 다니고 옛날에 그 음악다방 이런 상하차에 계랄 떼어줄 때 그러니까 그 껌을 팔로 가면 내가 껌팔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가씨들이 지금 이야기하면 아가씨들 그 옛날에 같으면 이제 이모 같은 누나죠. 이게
여기 이제 7살, 8살 이런데 끝팔로 가면 좀 아가씨들이 이게 와갖고 아이고 왔나 이거 좀 몰리더라고 끔통 뺏어가요. 나는 불 찌고 있어 이렇게. 그럼 나는 음악 나오니까 음악 듣고 있어. 그러고 있으면 금 다 팔아가지고 돈하고 딱 챙겨 이어주거든. 그러면 고마워요 이거 나오면 돼. 예, 그러면 이제 커피 냄새 막. 나는 커피를 그래서 아는데. 그 어릴 때부터 커피 다방에 들락거리면 이 커피 냄새를 나는 다 알았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내가 커피 뽑을 때가 있은 거죠. 냄새 다 맡으면 어떤 것은 어떠하기 때문에 무슨 이게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음악은 다니면서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는 음악 들어오면은 음악 다방부터 제일 먼저 들어오거든. 길가에 이제 구두사하고. 새로운 이제 이게 애국에서 음악이 나오면 여기 나오는 거 전부 다 나는 딱 서가지고 이걸 한번 싹 듣고 지나가면서 부르며 가거든. 그래갖고 음악 갖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조금 커가지고는 극장을 다녔지. 극장에서 프로가 나오는 것마다 내가 안 본 건 없어. 2-3번씩 안 보고. 그거로 공부하고. 그게 세계 공부를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감각으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이게 요런 것들이 내가 나중에 수행을 하고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세계에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나는 그때 알은 거지. 수행하면서 알은 거야. 음악이 저거 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들어오려고 만드는 게 이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애국이 안 나가도 전부 다 애국을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음악도 영화도 만들어서 대한민국은 다 들어왔어요. 거진다. 들어올만한 거는 어지간하면 대한민국은 안 빠지고 갔어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일 때. 그렇듯이 아이스케이크 팔러 가는데 내가 통을 가지고 놓으면 아가씨가 하나 쫓아와. 그래갖고 저거가 가지고 아이스케이크 다 팔아갖고 통에다 돈 넣어가 보내준다니까. 이게 나는 아이스케이크 팔면 아이스케이크 소리 한마디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그걸 많이 들었잖아. 이렇게 나는 아이스케이크 소리를 잘해. 아이스케이크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걸 하락하면 그대로 해요. 그럼 나는 이게 구두 닦는데 옛날에는 통을 들고 다닐 때가 있어요. 이걸 꼴통이라 그래. 꼴통. 깨꼬통 이래. 요걸 들고 다니면서 구두를 닦는데 나는 구두 닦을 소리를 안 해봤어. 그런데 누가 구두 닦아달라 하면 닦아주고 돈 받으면 되는데 내가 그 소리를 나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이 소리를 할 줄 아는 거죠. 구두 닦시. 같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나는 그 사람들부터 최고 잘하는 소리를 꺼낼 줄 아는 거야. 그러니 이 전부 다 내 공부고 사회가 다 내 공부고. 그럼 내가 어디 뭘 할 때마다 내 도와주는 사람 다 나오게 돼가 있었던. 나는 세상이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산에 나는 붙들리 들어가가지고 수행하면서 이걸 깬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 나를 키웠는지를 아는 거지. 그렇게 나는 고생하며 자랐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과거를 이야기하면 4살 때부터 과거로 자라갖고 요렇게 살았다 하면 엄마야 저 얼마나 고생을 하며 자란 거 같잖아요. 나는 그 생각이 한 개도 없는 사람. 그게 나중에 이 수행하면서 그 공부가 다 풀리고 정리가 되거든. 하나님은 그렇게 키운다는 거죠. 이게 내한테 주는 거를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땅의 신들이 내한테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을 내 거는 다 해야 땅에서 걸 다 줄 수 있거든요. 이게. 이걸 흡수를 하고 나야 하늘에 닿는 거야.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이 스승님은 어릴 때 이 땅에 태어난 거 그대로 몸소 받은 것이고, 이럴 땐 반항할 수도 없잖아. 반항해도 뭐다. 그지? 4살 안에는 말이에요. 우리가 반항을 해도 있는 대로 다 겪어야 돼.
4살 안에는 니가 지금 반항한다고 뭐 어떻게 뭐 비틀어지나 그지? 그다음 4살 이후부터 나는 고아로 자랐어요. 고아로 자라갖고 일어나는 모든 걸 몸소 받았다니까. 뭐든지 받았어 그냥. 뭐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냥 그대로 살았으니 다 받아들여서 살았지. 고통을 줘도 받았고 피하지를 안 했단 말이야. 그냥 받았지. 뭐든지 받아서 주는 거. 환경을 보여주면 받았고 거기서 잘난 척하고 어떻게 한 게 아니고 또 받았고 뭐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이제 내가 일어나는 대로 책을 읽어라 이렇게 나는 안 읽습니다. 왜 안 읽노? 나는 읽으려고 손 안 들었습니다. 딴 사람 다 들었는데. 아니 이걸 읽은 사람이니까 전부 다 손 들었는데 내만 안 들었거든. 안 들었다고 내보고 읽으라 하니까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이게. 나는 안 읽는다고 하니까 왜 안 읽냐? 딴 사람은 손 들었으니까 읽지만 나는 손 안 들어서 안 읽는다 하니까 그래도 선생이 읽으라 하면 읽는 거다 이래가지고 나는 안 읽을라 했기 때문에 안 읽는 거야. 이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있는 대로 받아갖고 지금 겪은 거란 말이에요. 있는 대로 내 이런 성격을 아버지가 줬을까인가 봐. 내 이런 성격을 내가 만들었나요 그때 그지? 아버지가 줬을까인가 봐. 어떤 환경을 빚어갖고 내가 이렇게 되도록 해놨을까인가 봐. 난 그대로 다 한 거야. 그렇다면 손해를 엄청 봤어. 그걸 또 받아였지 이래. 손해 본 거. 그래, 전부 다 손해본 거를 다 받아가지고, 나는 또 초등학교 1이 졸업할 때 졸업장 받는 날 있지. 나는 공원에서 도망 나왔다고. 자, 나 그렇게 못 살겠으니까. 그래가, 맨날 맞았으니까, 맨날. 응? 맞아도, 맨날 맞고 살았으니까, 이제 더 안 맞으려고 도망 나온 거야. 도망 나왔는데 도망 나온다고 다르게 도망 나온 게 아니고 안 갚으면 도망 아닌가 봐. 안 갚으면 졸업장 받는 날 권에 안 들어간 거야. 이제 안 들어간 게 도망 나온 거지. 그래 나와서 이제 사회 이제 혼자 누구 벽도 없이 사는 거지 이제. 보호자도 없고 밤에 어디 들어갈 데 없이 지어줄 데도 없고 고아원이라는 데가 나쁜 것 같아도 밤에 들어가 잘 때가 있다니까. 어디 만일에 잘못되면 들어가는 집이 있는 게 고아원이에요. 이거는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야 살아보면. 나는 경험을 해봐서 아는 사람이야. 응? 맨날 두드리 맞아도 있지. 그래도 나는 집에 갈 때 있는 거하고 집이 없는 건 달라. 참 묘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난 집이 있단 말이야, 갈 때가. 이렇게 맞던, 따돌림을 받던 집이 있어, 갈 때는. 근데, 안 따돌림 받고 안 맞아도 있지. 집이라고 갈 데 없는 건 틀리다니까. 나온 게 하늘과 땅 차이야, 사는 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다니던 체육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자면 되니까. 그래갖고 거기서 자면서 내가 또 일해가 돈을 벌고 그렇게 있는 대로 다 받아들인 거지. 있는 대로 다 받아들여서 사회 이렇게 지댈 때가 있나 배운 게 있나 사회적으로 가면 배운 것도 없이 하니까 이거는 보통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전부 다 또 이기내가며 가야 돼. 그 가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나오는 거지. 죽느냐 사느냐 한번 탁 고비가 진짜 고비가 오는 거지. 내 죽느냐 사느냐 언제 했느냐면 대한민국이 올림픽이라고 들떠가지고 전부 다 너무 좋아가 하고 있을 때 나는 올림픽 구경 못 했어요.
올림픽 때 내가 산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올림픽 때 밖에 있었다니까. 있었고 나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고 체육에 대해서는 내가 체육에 그래도 지도자인데 올림픽 갔다 오면 진짜 체육의 지도자들이 잔치날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요게 지금 매달려가지고 나는 올림픽을 못 봤어. 응. 그리고 올림픽이 딱 끝나자 나는 산에 들어간 거야 죽으러. 그 올림픽 하는 동안에도 죽느냐 사느냐지 나는 올림픽 보지도 못했고 올림픽은 끝났고 나는 죽으러 가는 거야 지금. 그 죽으러 갔어. 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환경이 이래 만나서 이렇게 안 죽게 돼가지고 그쪽에서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줍기 시작을 했네. 올림픽 끝나고 나는 쓰레기 주는 사람 아닌가 봐 이제부터. 산에 거러지가 돼버린 거야 갑자기. 응? 산거러지.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된 거야. 그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17년 동안 누구하고 말 한마디 안 해보고 쓰레기를 주스면서 쓰레기 안에서 나오는 걸 주워서 그거로 내가 먹을 걸 먹고 그러고 살은 게 17년 동안 누구하고 말 한마디 안 해보고 이제 바보가 되기 시작을 한 거지. 그때부터 바보예요. 영 바보지. 그거는 뭐 누가 말도 한마디 섞질 못하는 바보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얼굴을 빤히 볼 수도 없고 난 땅만 보고 얼굴을 볼 수밖에 없을 환경이 있을 때는 요래가 요만큼만 봤지. 요만큼만 봐도 정확하게 면상을 못 봐서 나는 그때부터 쓰레기를 줬다가 하도 이렇게 뭐락하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면 그러면 고개를 들 수밖에 없게 만들면 고개를 들고 조금 봤어요. 좀 다 안 봤어요. 조금 봤다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질이기 때문에 사람을 볼 수 있는 이 질량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어디 사람을 똑바로 봐. 거러지가. 그렇게 해가면 이 17년이 지나간 거야. 17년 동안 그러지는 않았어. 한 3년 됐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봤지. 보면서 마무리를 한 거지. 근데 그때는 뭐 사람이 이렇게 내가 이래 보면 그냥 지나가더라도 내가 너를 알고자 하면 너를 다 알 수 있는 상태가 됐으니까 그래도 입은 안 열었고 말을 안 했고. 그게 요 땅을 보면서 쓰레기만 줍고 있는데 사람은 옆에서 말하는 걸 안 들었느냐? 다 들었어요. 욕하는 것도 들었고 뭐도 들었고 다 들었는데 내가 말을 썩지를 안 했고 안 했단 말이야. 전부 다 있는 거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처음에 한 3년 동안 모든 걸 무릎을 꿇고 하나도 그 응수도 안 하고 이는 내가 잘난 게 없으니까 처음 다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었더니 이 자연에서 응답이 있고 내가 자연으로 접하게 되기 시작을 하고 자연하고만 내가 이렇게 했지 사람한테는 아직 접근을 못한 거란 말이야. 그렇게 차원기에 가서 나는 공부를 하고 돌아오면 내 육신에 들어오면 또 그러지로 그대로 가고 이게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자연 공부를 한 거거든. 자연이 공부를 시켜준 거예요. 나를. 근데 이게 그때 공부할 때는 내가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환경이 지나갔는데 난주 이제 공부 끝나고 지금 사회 내가 아래키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는 답을 전부 다 이야기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공부를 시켜준 거예요. 왜? 티 없이 깨끗하게 무릎을 꿇고 나를 낮췄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그 어려움을 다 받아들여 놓고도 티 없이 이제 무릎을 꿇고 나니까 자연이 나를 받아준 거야. 그래서 자연 속에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이것이 이제 하늘의 힘이 나를 돕기 시작을 한 거지.
이렇게 해서 하늘의 힘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힘을 여기 있다, 자 가져가라 이러고 쫙 내려오는 게 아니야. 예? 하늘의 힘으로 나를 공부시켜 줬다니까. 그건 땅에서 시켜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육신과 내 영혼을 분리해서 데리고 갔든 어떻게 했든 하늘에서 내 공부를 시켜준 거야. 땅에서 못한 공부, 나는 못했는 줄 알았더니 땅에서 할 공부는 다 한 거야. 어떻게 다 했냐? 니한테 환경이 있는 거는 다 걷어 들려갖고 다 한 거야. 그렇게 책은 환경이 없었어. 책은. 그렇게 책의 거는 안 했는데 남이 어떻게 하는 거는 다 보고 다 겪었고 싸움이 일어나면 싸움을 했고 다 했어. 그렇게 이건 다 겪고 다 흡수를 했기 때문에 땅의 건 다 했으니까 그러고 면접 보는 시간이 됐던 거지 이게. 근데 티 없이 나를 낮췄고 나니까 자연에서 나를 받아줘서 하늘의 공부를 시켜준 거지. 그러니까 하늘이 도운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렇게 하늘이 돕는 동안에 티 없이 딴짓을 안 했기 때문에 하늘이 돕는 거를 다 받을 수 있은 거지. 요거에 하늘이 나를 공부시키니까 조금 안닿고 내가 튀어나왔으면 그거로 끝이에요. 그만큼 해서 끝인데 하늘의 힘으로 나를 공부시킬 때 나는 티 없이 그냥 또 받아들이기만 했지 그걸 밖에다 쓰려고 생각도 안 했고 아무런 이게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가 보니까 하늘에서 도와주는 걸 다 받을 수가 있은 거지. 그걸 받고 나니까 세상에 보이는 게 다르고 누가 말을 하면 거기서 풀어나오는 답이 틀려요. 하늘의 도움으로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밀도가 세져갖고 저절로 물리가 터져버렸단 말이야. 물리가 일어나 버렸단 말이야. 스승님에 대한 질문하고 싶은데요. 되게 많은 분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있잖아요. 스승님이 이제 지식은 에너지를 하셨어요. 에너지를 어떻게 다 흡수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다 깨우침을 얻으셨는지 스승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다른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좀 들어보고 싶어서. 네. 참 어려운 이야기고 참 긴 건데 간단하게 스승님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부모 얼굴을 모릅니다. 예?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아로 자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시설이 있는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부모 없이 자란 거지. 그 자라는 속에서 나는 이 세상에 어떤 혜택도 받지 않는 속에서 자랐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자라면서 이 모든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이 죽으려고 가버린 사람인데, 죽으려고 산에 들어간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아주 이게 자만인 줄을 내가 알았던 사람이지. 산에 죽으러 들어가서 알은 거야. 세상 사람들이 전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산에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리려고 들어갔는데, 산도 모르던 사람이 처음 산에 들어간 거야, 이게. 들어가서 이래 보니까, 거기서 아주 깜깜한 밤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며칠을 이래 있으면서 죽지 못하는 사정들이 막 일어나면서 내가 이제 좀 있게 됐는데, 여기서 큰 걸 내가 알게 된 거죠. 내 자만이 얼마나 극도로 돼가 있었는지를. 응?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사람임에도, 이게는 해결을 못 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치유해버리고, 응? 세상 일을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뜯어 고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뜯어 고칠 수 없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네가 잘났다고 세상을 원망을 했으니 이거만큼 자만심이 큰 게 없는 거라. 그래서 내가 죽지를 못했어. 천지도 모르는 게 에? 잘못을 짚을 줄은 알았지 그걸 하나 잡아줄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어. 그때부터 내가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한 거야. 나는 사람한테 무릎 꿇을 줄을 몰랐던 사람이거든. 그래, 한 가지는 줘놓고 다른 거는 안 줬더라는 얘기야, 내한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줘놔놓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내한테 안 줬어요. 이걸 나는 공부를 안 한 거야. 안 했으니 해결을 못 하지. 그래서 무릎을 꿇은 거야. 신이 있으면 신을 알게 해주고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알도록 해달라. 무릎을 꿇은 거예요. 꿇고 이때부터 쓰레기를 줍기 시작을 했어. 내가 처음 무릎을 꿇은 겁니다. 세상에 됐든 대자연에 됐든 인간한테가 됐든 처음 무릎 꿇은 거예요. 내가 쓰레기를 주스면서 이제 내 자신을 아주 청소하기 시작을 한 거지. 나는 티 없이 청소하고 티 없이 내 자신을 굽히고 티 없이 내가 쓰레기를 주워서 그 속에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게 그런 건지는 나는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그때는 몰랐는데 공부 끝나고 나서 내가 이걸 깨우치게 된 거라. 티 없이 바라지 않을 때 내한테 다 온다라는. 왜? 욕심이 없었거든. 대자연의 힘은 네가 욕심을 내면 사기는 들어올지 몰라도 성스러운 전기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내가 티 없이 욕심이 없을 때 전기, 천기는 스스로 동하고 내 힘을 스스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지혜는 스스로 열리고 네가 욕심이 있으면 절대 지혜는 열리지 않는다. 내가 아무런 욕심이 없을 때만이 대자연은 함께 할 수 있고 천기는 동할 수 있다. 이게 스스로 나를 반성하는 마음 하나로 나는 무릎 꿇었고 스스로 그 자연 속에서 그게 10수년 동안 내 안에 수행 안에서 다 있었던 것들이 이제 찾아내면 다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설산의 얼음바닥에서도 불 한번 떼지 않고 그 땅에 누워가지고 그냥 살 수 있었던 것이 스스로 깨끗했기 때문이요. 그 엄기가 서려갖고 있는 사람이 100일만 있어도 죽어나가야 될 그 탁한 아주 그런 산 속에 그 엄기 속에서도 이 10몇 년 동안 있으면서 이것이 아무런 몸 하나 상처 없이 나올 수 있던 것도 깨끗했기 때문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대자연이 스스로 동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얻으려 한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너가 어떻게 행하느냐 따라서 대자연은 스스로 내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지 지혜는 스스로 일어나고 그것을 나도 모르게 찾내고 어떤 것도 내한테 오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스스로 연리가 있었음을 나도 모르고 연리가 있었던 거야. 나는 누구 것도 이제는 누굴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요걸 내가 이제 갖추게 된 거죠. 나는 책으로 지식 한자 배우지들 안 했고 난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을 놓은 사람. 나는 이 학교 다녔는데 손을 피고 다녔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고
이게 그때부터 글을 안 본 사람이에요. 근데 글을 잊어버려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까지 글을 배운 거는 잊어먹던구만. 하도 오래되면 잊어먹어 이게. 잊어먹어가지고 내가 부모를 찾으려고 글을 배우려고 한 것이 신문 배달을 하면서 글을 배웠어요. 신문 배달을 하면서 영두산 공원에 올라가서 신문 한 장 누가 사주면 이 아저씨가 아주 그 자상하게 보이잖아. 그러면 나 글을 몰라서 근데 요거 좀 가르쳐 달라고 이러면 뭐라고 읽어준다고. 그러면서 요거는 요렇게 분별을 해라 하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고, 이래가지고 내 이름 석자를 누가 찾는 사람이 있을란가 싶어서 다시 글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국문은 아는 거라. 그 뒤로 내가 시문을 내가 보는 거는 사람 찾는 낯만 보는 거야. 내 부모가 내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며 살았던 거지. 그러다가 언젠가 이제 그걸 놓게 된 거고. 나중에 이제 내가 부모를 찾았고.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내한테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부모를 찾기 시작하고 수소문을 하고, 내가 이제 출생지를 이제 뒤지기 시작을 하고, 이게 미국까지 들어가고, 이제 이 수사진을 글로도 보내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부모를 결국은 찾았는데, 부모를 찾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부모가 아니었었어. 너무 힘이 막강하고, 너무 훌륭하게 세상을 살고 있었던 상태에서 내를 버렸으니까. 내를 부모가 찾지 않을 때는 그만큼 살기가 힘들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찾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내가 인자는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찾은 건데, 이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다시 전부 다 없애버린 거야. 그런 이제 과정들이 중간에들 이렇게 살아나오면서 모든 것들이 나의 공부였었던지는 나는 몰랐던 것이고, 세상에 보고 들은 것들이 전부 다 나의 공부였었는데 나는 원망만 하고 지나갔지, 헐떡고만 지나가고 남을 탓하고 남이 못한다고 생각을 했지, 내한테 공부를 줬음을 몰랐던 거지. 그 산에서 쓰레기를 주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갖추지 않으면 남한테 한마디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남을 탓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우친 거지. 당신들은 지식을 가졌지만 지식이라는 게 책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특수 지식을 갖춘 것이지. 모든 보고 듣는 것이 다 지식이에요. 나는 이걸 소중하게 여겨서 전부 다 되찾아버린 거야. 내한테 보여주고 들려준 것만 가지고도 세상을 다 풀고도 남을 수 있는 그만한 내한테 아주 대자연이 그런 힘을 줬는데도 나는 그걸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힘을 갖지 못했었던 것. 그래서 산속에서 쓰레기를 주면서, 등산객이 지나다니면서, 또 무속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행위,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잘난 척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세상에서 전부 다 내비렸던 게 다시 내한테 와서 내 귀에 들어오고 내 눈에 들어올 때 나는 입을 열지를 않고 묵은 속에서 다 받아들인 거야. 춤을 받는 사람도, 아무 이유 없이 옆구리를 들고 차면서 욕을 하는 사람도, 이것도 전부 다 그냥 썰어 마셨어. 이 썰어 마신 이 자체가, 그것이 물리가 일어나가지고 지혜가 열릴 줄은 몰랐던 거지. 지혜는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 내한테 필요한 지식이 들어왔어. 이게 물리가 일어나서 스스로 열리는 게 지혜예요. 내 공부거리는 전부 다 내 앞에 주는 거야. 어디 멀리 있었던 게 아니다. 태어나서부터 내한테 주는 건 모두 내 공부고, 이걸 바르게 썰어 마셨더라면 누구든지 지혜는 열 수 있다 이 말이야. 공부는 멀리 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네 앞에 준 게 있다. 이걸 내 처리를 잘 못해갖고 내가 어려워지면 조금 한 발 멀리 가서 찾아와야 돼. 이걸 또 덩어시 했다면 조금 더 멀리 가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손발이 고생을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축복을 준 것은 네 앞에 네 필요한 걸 다 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가 무식해가지고 이 법칙을 모르고 내 앞에 온 걸 불평하고 그래서 내가 준 것도 먹지를 못하는 이는 가오를 지금 저질러서 우리가 고생을 하는 거야. 내 앞에 온 것을 소중히 하고 이것을 잘 만져서 흡수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 다음에 힘을 쓸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으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야. 우리 애기가 물으니까 답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이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내 앞에 있었던 걸 다 흡수한 사람이에요. 나는 4살 때부터 고아로 자랐고 고아로 자라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7살 때부터 나는 껌을 팔고 신문을 팔던 사람이에요. 신문팔이 소년이에요. 그렇게 자라면서 그 어려운 환경을 내가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내 앞에 온 환경을 전부 다 나는 배우면서 살았어. 다 흡수하면서 사는 것밖에 없지. 이것이 스스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수많은 환경이 내 앞에 온 것을 스스로 나는 남 탓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내가 살아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고 흡수했어. 이렇게 하고 나니까 흡수 뭐까지 했느냐? 껌을 팔러 다니면서 껌을 옛날에 이거 어디서 팔았느냐 하면 음악다방에 팔았어요. 음악다방에 들어가면서 들리는 음악도 내가 다 들었어. 흡수했어. 그럼 그 시간에 길거리 다니면 레코더 판 집이 있었어요. 레코더사. 여기서 새로운 음악을 애국서 가지고 들어오면 여기서 딱 틀어요. 제일 먼저 레코더사에서 음악을 틀어요. 음악 다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래 갖고 공급이 되거든요. 그럼 나는 레코더사 앞을 지나가면 새로운 음악이 항상 나와요. 팝숑이라 그러죠. 쌍숑도 나오고. 이거 나오면 지나가면서 이걸 딱 써갖고 들어요. 가면서 이걸 부르고 가. 그걸 흡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그러면 새벽에 지나다니면 뭐가 와요? 두부. 째찍고 사이서 째찍고. 오만 걸 다 보고 다 맞이하는 걸 나는 흡수하면서 간 거예요. 새벽부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 흡수해갖고 이게 교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교육이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나면 어떤 질량이 되고 질량이 되면 그 다음 끼 내 앞에 오는 걸 흡수하는데 이걸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해가면서 또 가면 어느 정도 이게 질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물리가 일어났고 그 다음 게 보이고 그 다음 걸 흡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한쪽만 피해가 가버리면 그 다음 거는 이게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물리가 안 일어납니다. 생활도는 네 앞에 환경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거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공부하느냐 따라 가지고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수준이 딱 올라 70%가 딱 가면 인류를 보지 않았는데 인류를 알아요. 왜? 이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이 환경이 이것이 줄을 쫙 뻗어갖고 인류에 돌아가는 환경과 같이 물려 있거든요. 고목나무 한 그루는 말이죠. 뿌리 상태를 정확하게 하면 뿌리는 이 모든 나무에 이 연결대가 있는 게 뿌리입니다. 뿌리 안을 잘 알면 이 나무 전체를 알 수 있어요. 건강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썩어가면 인류가 썩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깝깝해지면 인류는 깝깝해질 준비를 지금 하는 거죠. 이 뿌리예요. 뿌리가 깝깝하면
이 고목나무 전체가 깝깝해지고 있는 겁니다. 병들고 있는 거예요. 나가봐야 하나요? 그 위에 뭐 나뭇가지를 잘라갖고 안을 쳐다보고 뭐 혐의로 봐야 하나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갖추는 지식, 역사 있잖아요. 이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났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난 책 한 권도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글도 나중에 보니까 이자먹더만. 초등학교 2학년 이 초기까지는 내가 글을 알았어요. 근데 글을 나와보니까 책을 안 보니까 나중 한 4학년쯤 되니까 글을 잊어먹더라고. 그래, 신문 팔면서 나는 영두산 공원에서 내 이 이야기 하면 나중에 이 본문 들으면서 내한테 그 소년이 묻던 게 그 사람이다 알 거야. 아마. 아저씨 이 글이 어떻게 읽으면 되냐고 내가 물어가면서 다녔어야 돼. 그래갖고 이 국문을 다시 알았어. 신문 팔면서 신문 하나 사주면 좋은 아저씨니까 여기에다가 이걸 물어가지고 다시 글 배웠다니까. 나는 이 책 안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 지식을 안 가지고 있고 내 앞에 오는 모든 것을 나는 흡수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생활도였었고 이것이 내 앞에 주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었었고 이것이 나를 키우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나는 아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 준 오늘의 환경이 인류의 에너지들이 보태서 내 앞에 온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양복도 우리 게 아니에요. 국제사회에서 노력해서 저까지 온 거라. 우리가 입고 있는 양장 이것이 우리 게 아니네. 인류가 수천 년을 노력을 해갖고 오늘날 이까지 와서 디자인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어. 우리는 인류의 도움 없이 지금 우리가 크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나라의 그 옷만 봐도 그 나라의 환경을 알고 어떻게 성장했으면 이게 다 나와요. 그 나라의 음식을 봐도 그 사람들의 말 속에서 그 오늘날의 사람 속에서 미래, 과거가 전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앞뒤로 다 나오는 거거든. 이게 자연의 섭리고 법칙이에요. 이게 과학이라. 과학은 아직까지 깊이가 없어요. 인자 시작이에요. 인류과학은 인자 시작이에요. 사람을 모르고 과학을 한다라는 것은 아직 시작조차 안 됐던 거예요. 사람을 알 때 인자 진짜로 과학이 시작돼요. 사람을 풀면 인류가 다 풀리고 자연이 풀려요.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성교육. 우리는 인성교육이라는 이 원리까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홍익 인간들은 인성교육을 안 받으면 안 돼.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자연의 법칙으로, 진리로 모든 이 지식을 풀어나가는 인성교육. 이제부터 갖추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홍익 인간들을 인성교육을 시키려고 나온 사람이에요. 준비는 다 돼가 있는데 교육이 빠져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어라고 한 사람. 뭐든지 물어라. 신들도 내한테 물어라. 누구든지 내한테 물으면 나는 답할 것이고 가르칠 것이고 이끌어 줄 것이다. 그래갖고 세상에 나온 사람. 이 사람은 마지막 수행자예요. 인류의 마지막 수행자로 나온 사람. 마지막 수행자는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 수십 분을 죽였다 살렸다 하면서 시키는 거예요. 그 앞에 수천 년 동안 돌을 닦았다 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전부 다 압축해서 이 사람이 다 받아야지 마지막 수행이 끝나. 그게 마지막 수행자예요.
두 분 다시 닦는 수행은 없습니다. 가치들 이제 이 진리가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는 살판 나는 거예요. 이제 이 진리를 같이 쓰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게 부모인데, 근데 자식을 위하는 게 우리한테 떡 주는 게 위하는 건 줄 알지만 욕하는 것도 위하는 거예요. 날 욕하는 것도, 내한테 막 쥐 박는 것도 부모님은 나를 위하는 거라니까. 나는 말이에요, 부모님한테 안 쥐박기 받는데 부모님은 내를 내삐리부터 있네. 키우기 참 어려운 놈을 놓게 됐는지 저 내삐리부터 이 말이야. 내삐리인데 사회에서 나는 이 세상에 쥐박히면서 전부 다 나는 살았거든. 사회에서 다 쥐박히며 살았는데 나는 그 쥐박히며 사는 게 내 삶인 줄 알았어. 쥐박히며 사는 게. 오직 하면 6살 때 이불을 덮어 씌워갖고 밟아가지고 여러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갖다 밟아가 죽이겠나. 21일 만에 그 죽었던 놈이 다시 살아났는데, 대학병원에서 6살 때구만. 밟아가. 사회에서 나는 쥐박힌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저 밟히지, 커면서 얻어 터졌지, 맨날 맞았지. 아주 그래가며 살았어. 근데 그 나는 내한테 주어져 갖고 있는 삶이니까 나는 그걸 그냥 살은 거예요. 그렇게 시문팔이 했지. 내 부끄럽지 않아? 시문팔이를 안 했나, 어디 끈팔이를 안 했나, 구두 닦기를 안 했나, 밤에 찹쌀떡을 안 팔아먹나, 그 뭐 이렇게 전부 다 이게 놀러 가는데 나는 태종대 가서 김밥도 팔아먹고, 이게 귤도 이래 만들어갖고 귤 팔아먹고, 남은 노는데 나는 그거 팔러 다녔는데, 그 어린 게. 남들은 텔레비 보고 살았지. 나는 텔레비도 못 봤어. 텔레비 볼 시간이 어디 있니? 텔레비 볼 시간에 뭘 팔아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세상에 전부 다 모순 속에서 내가 자랐습니다. 결국은 지금 모순 속에서 자랐지만 세상이 원망을 해도 한참 해야 될까, 이가. 그러니까 나는 세상이 싫어갖고 죽으러 갔는데, 거기서 안 죽고 거기서 내가 공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지. 쓰레기 주면서. 왜? 내 못난 것을 내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쓰레기를 주면서 무릎 꿇고 거르지 생활 17년 만에 누가하고 말 한마디 섞질 안 하고 내 자신의 모순을 봤단 말이지. 인자부터 수행 들어간 거야. 나는 그것도 수행인지 몰랐어. 내 자신이 얼마나 못났는지를 내가 그때 알은 거야. 나는 잘났는 줄 알았어. 근데 못난 걸 알고 나니까 그걸 깨달은 거야, 나는. 그 깨달은 건 그거 한 개밖에 없어요. 철저히 못났음을 내가 알은 거라. 이거 못났으니까 사람들하고 내가 못 살겠다. 죽으러 갔지. 나는 잘 나가 죽으러 갔는 줄 알았는데 가갖고 본 게 제일 못 나갖고 그 죽으려고 하더라고. 얼마나 못났으면 저 사람들하고 섞여갖고 못 사냐 그래. 그걸 잘났다고 나는 죽으러 간다. 이게 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 이 죽으러 가는 것도 자살은요 똑똑한 놈이 하는 게라. 멍청하면 자살 안 해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 지 똑똑해갖고 지 모가지 지가 죽이는 게. 끊어가. 그 못난 거를 나는 깨친 사람이야.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줍고 거러지 생활 17년. 누가하고 말 한마디 나눠보지 못하고 고개 들고 너무 얼굴을 바르게 보지를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사람 얼굴을 내가 바르게 들고 쳐다 못 봤다니까. 이렇게
조금 하도 봐야 될 일이 생기면 요래가 옆으로 쫌메이 봤다니까. 쫌메이 봤어. 뭐 많이 안 봤어. 그치, 그래, 쫌메이, 이래. 그래도 볼 건 다 비대. 그리고 내 못났으면 그렇게 내가 이게 이제 수행인 걸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이게 수행임을 알은 거라. 무엇이 수행이라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나는 수행한다고 수행한 게 아닌데, 예? 내 못남을 철저히 내가 반성을 하고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주면서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그게 수행이더라 이 말이야. 난 질문 던진 게 없어요. 그 착각을 하면 안 되고, 17년 동안 내가 푸른 게 이렇게 갖고 전부 다 풀어나갔다 그러니까 나는 내한테 주어진 걸 푸는 거예요. 환경이 주어지든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주어진 걸 가지고 내가 이거를 풀 때 이게 안 풀리면은 나는 이걸 풀어야 지나가거든요. 사회 살면서도 내한테 주어진 걸 못 풀면 나는 안 살아요. 이걸 풀어나가지를 못했다라고 하면 살지를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죽으러 가버린 거거든. 사회에 무언가를 뜻있는 일을, 보람있는 일을 한다고 냈다나 했는데 이것이 가다가 꼬이고 두 번 꼬이니까 세 번째 돼 갖고는 내가 죽어 불난다라고 가쁜 사람이, 그래서 죽으러 들어간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잘못되니까 이것도 잘못하는 게 세상을 살아 뭐 하겠노? 그러고 죽으러 간 사람이에요. 근데 산에 들어가서는 그게 내 삐리질까봐. 신들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이것이 맥히면 나는 이걸 안 뚫고는 안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근기를 가지고 세상에 왔으니까 그 공부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지. 이제 그런 것들이지. 뭐가 의문을 던졌다. 나는 의문 던지는 게 없어요. 세상에 주어진 대로 다 받은 사람이라. 태어나서부터 내가 이렇게 내가 기억을 하는 데서까지는, 4살 때부터 고아로 내를 던져놔서도 반항한 적도 없고 주어진 대로 받았고, 내가 어떤 환경이 돼서도 주어진 대로 받았고, 뭐든지 그대로 내가 살아나갔지 그걸 불평한 적이 없고, 딱 한 번 내가 어릴 때 이렇게 큰 이제 형들한테 이렇게 맞아갖고 내가 커가지고 운동을 내가 이놈들 다 때리 죽인다고 내가 딱 주먹 쥔 거, 그거 하나 반항 때문에 내가 살아나온 환경이 달라져 버렸던 적은 있어도, 내 때리는 사람들 다 때리 죽인다고 내가 그래갖고 한번 내가 6살 때 이렇게 맞아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21일 만에 깨어난 사람이거든. 그래 6살 때 그 생각을 한 거라. 내를 때린 사람들이 형들인데 이 형들이 좀 다 태권도 2단짜리 하나 있었고, 아마추어 부산 반탄급 아마추어 복싱 이게 챔피언이 있었고, 또 요 당수 3단짜리가 하나 있었고, 학기도 2단짜리가 있었고, 내 때린 사람 중에 그 큰 형들이 4명이 나를 그렇게 이제 여러 명이 밟았는데 나를 이제 죽게끔 만들어가지고 병원에서 나오면서 내 때린 형들 중에서 힘센 것들을 이렇게 내가 알고 이것들을 내가 다 때리 죽인다고, 내가 커서 운동을 해갖고 너희를 다 죽인다고, 그러고 딱 주먹을 쥔 게 그때서부터 이렇게 인생을 아주 희한하게 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문 배달부터 해갖고 고물을 줍고 끈파리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된 거지. 이제 그는 환경들이 있었던 거지. 자랄 때부터. 그래 이제 아주 뭐 이렇게 일어나는 환경들, 이제 그때부터 내한테 일어나는 환경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그때서부터 내가 수행을 했던 거예요. 나도 알고 한 게 아닌데 그때부터 수행을 시켰던 거야. 그게 그런 거지. 산에 들어가서만 수행한 게 아니고, 사회에서 1차 수행을 마치고 2차 수행할 때는 글로 끌리 들어가는 그런 환경이 돼버렸고, 그래 들어가서 2차 수행을 마치고 그러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뭐 뭔가를 의문을 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전쟁 고아가 있었죠.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전쟁 고아예요. 나는 4살 때 고아가 됐고, 그래서 나는 내 담당해줄 사람이 없어서 내 혼자 큰 거죠. 고아원에서 그 단체에서 담당을 한 것이 내를 못 받아줘서 나는 잠만 고아원에 자고 6살 때부터 바깥에서 좀 더 생활을 한 거예요. 잠만 고아원에 가서 잤어. 나는 누구냐 하면 정확하게 알아요. 이 사람은 시문파리 소년. 시문파리 소년. 끈파리 소년이에요. 그렇게 해가며 소년 시절을 찾아왔습니다. 고아원에서. 초등학교 졸업하는 날 고아원에서 나오게 됐죠. 그래서 내 혼자 삽니다. 이래서 오늘날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공인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내 부모가 있고 내한테 정을 준 게 있다면 나는 거기서 발목이 잡혀서 못 벗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을 했어요. 왜? 다 내 가족임을 내가 알았으니까. 우리 국민이 내 가족이고 인류가 내 가족입니다. 가족 아닌 자 이 지구에 한 명도 없다. 모든 영혼들도 내 가족이고 대우주도 스스로 내하고 하나임을 나는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편견하지 않죠. 이렇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준 것은 어릴 때 내 담당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거는 나는 커가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거기에서 자연의 고마움을 무릎을 꿇고 그때 눈물을 쏟은 사람이에요. 나는 어릴 때부터 눈물을 한 방울 안 흘리면서 큰 사람이에요. 내가 고아로 성장하게 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자연에 무릎을 꿇고 나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할 때가 있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키우는 게 무엇인지를 그때 알았던 거예요. 누구한테도 집착 안 해도 되고 결국은 이 사회가 하나임을 알았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혼신을 다해서 바치고 가리라.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이 구성들이 있는데 가정은 하나의 구성이에요. 구성인데 이 자연에도 구성이 있어요. 그럼 이 풀이 자랄 때는 이 풀이 죽어줘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 이거는 지금 귀한 게 크고 있는데 이걸 키우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옆에 좀 그러면 이걸 잘라부잖아 우리가. 그리고 이걸 키운단 말이에요. 이러듯이 자연에도 그렇게 지금 구성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외롭게 태어나고 사주가 뭐 그래가지고 오빠가 조금 일찍 돌아가시고 뭐 누가 어떻고 한데 내만큼 일찍 간 사람들이 없어요. 나는 4살 때 전부 다 이래갖고 나는 고아원에 가서 자랐다니까. 고아원에 가서 자라도 고아원에서 이상하게 돌아가지고 6살 때면 고아원 사람도 아니고 밖에 사람도 아니고 나는 새벽 3시만 되면 저 공원에서 나가가지고 나는 신문 배달을 하고 뭐 이런 걸 하러 다녔으니까 뭐 저녁에 9시 돼야 들어가니까 그게 공원 사람도 아니고 그게 늦게 들어와갖고 가니까 내 두드리 펴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있어도 그 생각은 그게 거기서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집이 거기니까 거기는 꼭 들어가는 거지. 그래 맞아 또 들어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이 인류의 스승을 만들어낸 겁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 속에서 내가 공부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내가 미워서 자연이 절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려움 속에서 찾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힘들다고 이걸 외면하려고 들고 누구를 핑계를 대고 누구를 탓을 하면 이거는 니한테 그만한 큰 지금 이 환경을 줬는데도 이걸 전부 다 탓을 하면서 이걸 지금 못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 이런 것들이지.
고통을 이게 받으면서 큰 사람들도 이걸 직시하고 가면 이게 고통이 아니고 이게 내 삶이에요. 난 내한테 준 삶을 여기서 원망을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 같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게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내가 책을 들고 학교 갔지 2학년 그 말년에 가서 책을 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글을 안 읽은 사람이라 한 번도. 그리고 졸업이라고는 초등학교만 나오고 나서 학교를 안 가본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는 퇴학을 시켜도 학교 가갖고 앉아있거든. 퇴학을 시켜도. 한 4학년 때 퇴학이 되기 시작을 했지. 이제 책도 안 가져와, 책도 안 읽지. 늦게 갖고, 아침에 이제 10시 되면 학교 가지. 어디, 고무를 주소로 다니다가 늦게 돼갖고, 이게 들어가지. 그렇게 들어가면은 잠자지. 이제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점심시간 되면 이제 그 체육시간 없으면 가가지고 또 이제 뭐 팔로 다니고, 시몬팔로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 벌러 다니니까. 그러니까, 날 퇴학을 시켰는데 그래도 나는 출근을 하는 거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기에는 퇴학을 시켰는데 퇴학이 안 되가 있더라고 또 이래. 매일 출근하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공부냐라는 거죠. 나는 철저히 공부한 사람이지 너희들이 하는 방법대로 안 했다고 해서 공부가 아닌 게 아니에요. 철저한테 내한테 준 이 삶 속에서 나는 공부를 한 거지. 그래서 그 공부가 마치고 나니까 나중에 성년이 돼가지고 이제 청년 속에서 공부하다가 나중에 저 청년 후반기가 돼서 나는 산에까지 들어가 죽으러 들어갔고 거기서부터 공부를 새로 한 거야. 이 교육에서 이제 이 17년간을 사람을 상대 안 하고 그냥 그 안에서 공부하고 이게 내가 처음에 죽으러 갈 때 그 가을에 그 쌀쌀할 때 들어갔는데 올림픽 다 끝나고 들어갔으니까 88 올림픽이 끝나고 바로 들어갔으니까 들어갈 때는 추웠단 말이에요 이게. 추웠는데 그때 입고 들어간 옷으로 갖고 17년 만에 그 옷으로 나왔으니까 한 번도 갈아입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떼꾸장물은 아니고 내가 이 폭포 같은 거기에서 이제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폭포에 청소하러 들어가면 옷 입고 들어가요. 그래 청소를 다 하고 나면 다 불어갖고 옷이 문질기만 하면 옷이 다 깨끗해져. 이래 하면 비누 안 칠해도. 그렇게 난 기름때 묻을 일은 없잖아. 그렇게 그래 뿌르면 다 그렇게 문지면 다 깨끗해진다. 그러면 요걸 꼭 이제 청소하러 갈 때는 아침에 이래 이제 한 10시나 되면 들어가지 이제. 그렇게 하면 한 11시나 이제 12시 가까이지면은 해가 들어요 이게. 그럼 그때 나왔고 옷을 꼭꼭 짜가지고 햇빛 앞에가 딱 앉아 있는 거라. 저 산기슭에 이래 가면 이게 하루에 해가 2시간밖에 안 들어와. 겨울에는. 그러면 그 시간을 피하면 못 말르는 거야, 이제. 그래갖고 햇빛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이래 있으면 옷이 마르지, 이제 이래. 안에 열이 나오고 햇살이 비치니까 이게 마르면 그때 또 이제 이게 생활하고. 이런 게, 요렇게 해가면서 이게 17년간을 옷을 갈아입어 보지도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이게 죽으러 들어갔다가, 그냥 내 자신을 공부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와가지고 세상을 둘러보기 시작을 하니까, 이 세상이 보이는 게 다르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 다 둘러보건데, 무엇이 지금 이 우리 국민을 어렵게 하는가. 다 둘러보니까, 어떤 시대까지는 좋았는데, 어떤 시대부터는 스승이 없는 거예요. 가르칠 사람이 없어. 다른 거는 이 세상에 다 있는데, 환경이 다 만들어졌고, 하느님이 다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이 멈춰버렸네. 사고가.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 때문에 이게 나오게 됐는데, 그러게 다른 거는 다 있어. 내가 바른 행위를 하면 내 앞에 돈도 다 오고, 사람도 다 오고, 외로워지지도 안 하는데, 내가 틀리게 행동을 하니까 다 나가. 사람도 떠나고, 외롭고, 내가 틀리게 해서 그렇거든요. 그러게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면 뭐든지 해결나는 대한민국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이제 가르치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내한테 주어지는 환경 이 자체는 거룩한 거지 외로운 게 아닙니다. 나는 의지심이 강해서 의지를 할 데가 없다가 보니까 여기에 지금 머물러 가지고 힘들고 외롭다 하는 거지, 사람은 의지하면서 크는 것이 아니고 강인하게 키우는 거야. 그것이 환경이 어려운 데서 큰 사람이에요. 척박한 데서 크면 이 사람은 바르게 컸다면 이 세상에 큰 영향 있는 일을 할 사람이거든. 근데 여기서 아주 불평을 하면서 도끼를 품었다면 이것이 사회를 망치는 사람이다. 그러면 잡초니까 뽑아내 버리는 거리네. 이런 거고, 척박한 데서 자랐는데 모양이 반드시 일어나고 사회에 어떤 일을 할 때는 엄청난 일을,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삼을 키우는 게나 똑같아. 사람 키우는 거랑. 인삼을 척박한 데서 키워가지고 이것이 아무리 이게 이거 200년, 300년이 됐는데도 이것이 그냥 빼짝 말라갖고 컸는데 이 약효는 이거만큼 없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여러분들처럼 학교를 잘 나온 사람이냐? 아니에요.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학교 다녔지, 2학년 때 돼도 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는 다녔습니다. 책을 안 들고 갔고 책 한 자 안 봤지, 글을. 나는 글 한 자 안 본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을 놨고, 그때부터 글 한 자 안 본 사람. 무식할 만큼 무식한 사람이죠. 근데 나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 세상에 내 앞에 오는 걸 전부 다 받아들이고 이걸 깨부셔가면서 다 공부가 된 거예요. 이게 내 교과서였었어요. 바람이 오면 바람도 깨고 나갔어야 되고, 어떤 환경이 오면 논리가 오면 논리도 깨고 나갔어야 되고, 모르면 받아들였어야 되고, 논리도 모르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저 논리가 아무리 못한 거지만 내가 모르는 거라면 받아들여야지. 그거는 깰 방법이 없어요. 받아들이고 나면 나중에 저절로 무너져요. 이 논리를 받아들여도니까 이게 융합이 일어나고 이거는 탁 깨지는 거죠. 그래 한동안 이렇게 몇 년 딱 성장하고 나서 그 논리에 바쳤던 걸 나는 안 바치고 그냥 받아들였던 게 나중에 그 논리가 나오니까 그걸 탁탁탁 정리해 주거든요. 깨지거든요. 논리는 깨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못 깨면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거죠. 지금 풀라고 하지 마라.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받아들이고 가면 됩니다. 지금 흔들리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들어놓고 가세요. 그 사람 뭐라 하지 말고. 그러면 저 사람 것도 듣고 저 사람 것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들어온 양이 여러 가지가 와가지고 이것이 그때끼 이해되고 깨지는 거예요. 정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공부예요. 공부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책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많이 보냐. 많이 보고 나니까 분별력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융합이 일어나서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이 질 좋은 이런 환경은 많은 이게 지식을 넣어가지고 융합이 일어난 겁니다. 지식이 책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요, 이거죠. 책은 역사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놓은 기록이다. 이 기록은 우리가 인수받는 것이고, 책에서 보는 거는, 이거는 요것을 내 하드에다가 잡아 엮는 거지, 이거는 일반적인 이 사회 기초 공부입니다. 역사 공부죠. 정보 인수받는 공부죠. 하고 오늘날에 내가 사회 나가 기본 공부를 그렇게 내가 하고 나서 사회에 딱 부딪히면 여기가 내 책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엄청난 책을 줬는데도 내가 이걸 옳리 그러니 하다 보니까 맨날 니 혼자 똑똑한 기라. 실력이 안 쌓이고, 내 잣대로 그냥 이게 맞다 아니다 해버리니까 세상에 아닌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오늘날 내가 못 푸는 거는 있어도 그건 내 실력이고, 세상에는 아니 땡기 나오는 게 0.1mm도 한 개도 없어요. 필요해서 나오는 거죠. 다 받아들여요. 이러면 최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왜 옛날에 그랬죠. 이게 고아로 자라면 근본 없는 놈이라고. 그죠? 나는 고아거든요. 4살 때부터 고아로 자랐거든. 고아로 자라면 나는 끈파리, 시문파리로 큰 사람입니다. 응? 밤에 다니면 찹쌀떡도 팔았고, 전부 이렇게 부모 밑에 잘 잘 때 나는 부모 밑에 안 자르고, 그래, 이게 나는 시문파리 소년이거든요. 영도산 공원에 다니면 시문을 팔고, 세복에 이제 더 어릴 때는 시문을 못 팔고 시문 배달 다니고, 그렇게 해서 나는 세상 공부를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나는 뭐 이렇게 대접을 잘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단 말이죠. 내한테 주는 거는 다 받아 챙긴 사람. 어느 날 진짜로 맥힐 때가 있는 거죠. 사회가 의지할 데 없이 살면 어디가 크게 맥힐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나는 세상 안 살라고 죽으러 들어갔다가 자연에 들어가서 나를 발견하는 거죠. 이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그래 똑똑한 줄 알았어. 이 세상에 내하고 손발 맞춰갖고 세상을 풀어갈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나는 죽으려고. 그래 산에 들어간 게 산이라도 한번 보고 죽으려고. 난 산을 몰라서요. 산도 안 다녔어. 세상에 사는데 충실하다 보니 산에 다니고 그런 것도 안 해봤어요. 관광도 안 가보고 나는 그런 게 없어. 근데 산천을 한번 돌아보고 죽으려고. 산에 들어갔다가 돌아보기는 그냥 그 자리에 딱 묶여갖고 오금을 못 댔습니다.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줍고 내 잘못이 어디 있는가, 내가 왜 이래 미련한 이래 못난 놈이 똑똑하다고 생각했는지, 이걸 무릎 꿇고 반성하기 시작한 게 17년이에요. 사람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잘났다고 살던 놈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사람 얼굴을 못 봤어요. 땅만 봤지 쓰레기만 보지. 누구하고 말 한마디 안 썼고 17년.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17년. 내 의복 하나 신경을 안 쓰고 한 개도 갈아입어 본 적이 없이 17년. 응? 쓰레기 속에서 나오는 음식만 주워 먹었지 나는 세상에 한 일이 없음을 알았으니까 좋은 음식을 한 개도 손 안 대고 쓰레기만 먹은 게 17년. 17년 만에 밖에 나와 본 겁니다. 어떤 환경으로 해서 나왔지만 나왔고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의 인생을 이제 살기로 한 거예요. 공부를 하면 굉장히 도움되기 많은 거예요. 네? 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 조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도자들이에요. 법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책에 법이 있는가 우리가 구했고, 누구 말이 내한테 법인가 싶어 받았고, 전부 다 그걸 받으러 다니는 법을 구하는 구도자들이다 이 말이지. 이게 지식인들입니다. 오늘 홍익 인간들은 오늘날 전부 지식인들이에요. 이분들은 구도자지 수행자가 아니다. 요거 분명히 하나 깨야 됩니다. 당신들은 수행자가 아니에요. 수행자하고 구도자는 틀린 것이다. 구도자는 지식인들이고 지식인들은 너희들은 수행을 할 수가 없어. 왜? 어떤 환경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책을 보고 남의 거를 남들이 사는 거를 내가 그걸 거두어 가지고 이걸 분별을 하기 때문에 절대 수행이 안 된다. 그러면 구도자가 나쁜 거냐? 최고 좋은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 놈을 흡수해갖고 내가 이걸 빛나게 쓰면 되는데. 근데 이게 구도자와 수행자를 착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저는 수행을 해볼까? 뭐가 한참 착각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수행자는 말이죠, 무식해야 됩니다. 지식이 들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수행자는 얻는 게 아니고 너무 논리를 받아들이고 그걸 얻어서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이걸 깨가는 사람이에요. 바람도 깨고 가야 되고 불도 깨고 가야 되고 논리도 깨고 가야 되고, 논리에 잡혀버리면 수행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논리에 잡히면 거기서 수행은 멈추게 되는 것이고,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하면 일생을 마치는 거고, 여기 수행입니다. 지식인들은 수행한다고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수련은 하되 수행은 하려고 들지 마라. 수행자 사주를 가져 나오는 사람은 천년에 한 명 오니라. 1천년에 한 명이 그 사주를 가져와요. 근데 이 사람이 수행을 하다가 어떤 논리에 잡혀가지고 여기서 머물면 이 실패를 하고 인생이 끝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거르지로 죽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소문이 없어. 근데 이 수행자가 하나 더 올라오면 또 천년 기다려야 돼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돼가 있는 겁니다. 천년 만에 온 수행자가 또 자기 수행에 실패를 하면 또 천년 기다려야 돼. 이 사람은 인류의 마지막 수행자예요. 나는 수행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수행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 수행에 성공을 한 법이 나오거든요. 진리가 나오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쏟아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진리를 찾는 법은 없다. 막 쏟아내주니까 누구든지 진리는 공유할 수 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지식을 갖췄고 내 실력을 갖춰놨고 재주를 갖췄고, 나는 법을 찾아 나온 거예요. 이게 한 쌍이거든요. 여러분 재주를 마음껏 써야 되고 법을 장착하고 쓰면 내 재주가 빛이 나고, 내 지식의 기본 지식에다가 진리를 장착하면 아주 빛나거든요. 우리는 같이 뭉쳐야 되고 융합해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모두 불사로 가지고 우리 홍익 인간들에 의해서 바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니까 나를 잘 쓰십시오.